예,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근육이 퇴화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신속한 도움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꽂아놨다면 하나. 네. 네. 웃자고 우리 코로나니까. 말씀 다시.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근육이 퇴화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지체 장애인을 위한 눈동자 시선 추적 의사소통 장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아이헬퍼팀 발표자 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제의 정의와 그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입니다. 지체장애, 루게릭병 등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 살펴본 세계 장애 유형 및 특성 인구 조사에 따르면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인의 비율이 타 장애 유형보다 현저히 높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아 고가의 제품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인의 사용 환경이 많이 제한되었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학도들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 환경 제한된 것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저희의 제품입니다. 먼저 평균 가격, 아이텍과 평균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17,500달러가 나옵니다. 17,500달러면 하나로 약 2,100만 원의 수준이고 여러분들도 지체장애인들도 하나로 2,100만 원만 있으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죠? 하지만 괜찮지가 않습니다. 8시간씩 일해도 15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장애인들. 통계청에 따르면 중증 지체 장애인의 경우 월 임금 12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한 직관적인 모델링을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이 침대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자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죠. 먼저 그 아이 트래킹의 플로우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눈을 영상화를 시키고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화상 키보드 상에 커서로 나타내고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카톡까지 전송됩니다. 바로 간병인과 보호자들이. 자,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와 사용자가 이렇게 적정한 위치 거리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 사용자가 스크린을 보고 있을 경우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따라 마우스 커서로 변하는데 실시간 데이터 값들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로 움직여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픈CV를 이용해 화면에 입력된 카메라 신호를 나타낸 후 눈을 이진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거치고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되어진 텍스트는 TK 인터로 구성된 그런 키보드를 통해 이렇게 GTTS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시킨 후 출력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전송 요청하죠. 전송되어진 요청은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구 목록을 불러온 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희 팀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손쉬운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UI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 테두리는 보내고자 하는 텍스트들입니다. 이걸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간병인, 보호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텍스트를 지우는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감사합니다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주간 야간 모드 화면 테마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절감시키기 위한 이벤트 처리 속성이죠. 텍스트를 전환하는 Shift 기능입니다. 가장 유용한 기능이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밥 주세요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반대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에 맞게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저희가 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코딩 과정을 거쳤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한 시연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세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용자가 눈을 키보드를 응시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그 눈동자의 좌표를 읽어 화면 커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환경 분석을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트래커 시장을 보면 2020년 기준 하나로 약 4,400억 원에서 1조 3,300억 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특허 조사를 키프리스에서 진행해 본 결과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반려 처리가 된 특허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약 300개 정도의 특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청구항들을 살펴본 결과 아이트래킹 키보드에 이런 저희와 같은 기능들 있는 것도 전무했고, 그 다음 보통 천진이나 쿼티 키보드로 이렇게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객 분석, 그러면 저희의 고객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세 가지로 크게 세그멘테이션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장애인 될 수 있겠고요, 보호자와 간병인, 그리고 복지기관, 병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주 고객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보호자와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왜 설정했냐?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돌봄 서비스를 비교적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과연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경쟁사 분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내에서는 아이트래킹을 개발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아이트래킹 회사 중은 전 세계 1등을 지금 하고 있는 토비 테크놀로지 보면 가격은 502달러로 하나로 약 60만 원입니다. 이처럼 3개의 렌즈가 필요한데요. 복잡한 메커니즘을 단순화시켜 저희는 카메라 렌즈를 3개에서 싱글 모듈 카메라 1개로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입니다. SMI IT 트래킹 블레스입니다. 11,900달러로 하나로 약 1,4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가격에 비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실험과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회사 고글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 회사와 저희 ILF의 차별성을 보자면 비교적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이지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장애인들의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이만큼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다르게 저희 제품은 윈도우와 리눅스에서도 범용성 넓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ILF 제품입니다. 저희 ILF 제품의 핵심 기술로 보면 이 카메라와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만 있으면 하나로 약 17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자세에 맞춰 거치대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신속한 긴급 요청, 그 다음에 아까 GTTS를 사용하는 만큼 구글에서 개발한 GTTS 모듈은 세계의 모든 언어가 지원된다는 점,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속한 연락 서비스. 이런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저희 제품의 ILF 제품과 포지셔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4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제품이 1등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확도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할 것인지 저희가 수익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메라 거치대입니다. 이 카메라 거치대는 침대의 구조와 환자의 자세에 따라 최적의 카메라 위치 등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프리미엄 모델로서 인터넷과 연결하여 노래 감상, 간단한 게임 등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밴딩머신 키보드 상단에 의료 또는 복지기관에 배너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수익 모델로 또 설정해 보았습니다. 카메라 거치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높낮이 제어가 되고요. 카메라 좌우 회전입니다. 자, 이거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제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 캘리브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을 2차원 평면 이미지상으로 투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이 과정과는 반대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컷의 움직임과 눈동자의 움직임이 맞지 않는 현상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사실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수십 번의 실험밖에 거치지 못한 점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도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 그 오류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트러블 슈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카메라와 초점거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작 기간은 간트 차트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각 파트별로. 저희는 실험하는데 53시간, 회의하는데 37시간, 윈도우와 리눅스를 왔다 갔다 하며 라즈베리 파이 환경을 구축하는데 35시간, 나머지 시간은 코딩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회복무요원 연합봉사 동아리 회장직을 맡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처음엔 그저 스펙과 저희 커리어를 위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과거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년의 그 순간들이 현재 이 제품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집 해제 후 언젠가 공학도로서 그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 또한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어떤 장애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 불편함을 저희 아이헬퍼 제품과 함께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아이헬퍼 팀 발표자 정진우였습니다.